돌아온 송아지,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 여러분은 기억 속에 아주 특별한 첫 만남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이 통하고 말이 안 통해도 감정이 오가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런 첫 만남에서 시작된 아주 오래된 인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 한편에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경상북도 한 시골 마을의 작은 농가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진우는 그때 11살이었습니다. 논밭이 이어지는 그 마을의 작은 집, 진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들며 살았고 친구보다 자연, 장난감보다 지게를 더 익숙하게 다뤘던 아이였어요. 진우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이른 아침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음하는 소리에 눈을 뜨는 거였습니다. 그건 진우가 태어나 처음부터 함께 자란 송아지의 울음소리였어요. 송아지의 이름은 복실이. 태어났을 때부터 유난히 진우를 따라다녔고 진우가 울면 옆에 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던 마치 형제 같고 친구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복실이는 그저 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얀 수건에 싸서 젖을 먹이던 그날부터 진우는 복실이를 가족이라고 느꼈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외양간으로 달려가. 복실아, 괜찮아? 비 무서워? 하며 말을 걸고 학교 끝나면 책가방 던져놓고 복실이한테 달려가. 나 다녀왔어. 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런 진우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보다 나은 소도 있다더니 우리 진우 소랑 말도 통하겠네. 그때의 진우는 몰랐어요. 그 따뜻한 외양간에서 복실이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추억이 될지, 얼마나 짧게 스쳐 지나갈지 말이죠. 시간은 흐르고 어머니는 점점 자주 병원에 다니게 되었고 아버지의 한숨도 길어졌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도시에서 사람들 오신단다. 복실이 그분들이 데려가신대. 진우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복실이는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건 소가 아니라고, 그건 가족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말은 꺼낼 수 없었죠. 어머니는 누워 계셨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복실이를 팔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진우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날 트럭에 실려가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진우는 울음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외양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외양간은 텅 비었습니다. 복실이의 울음소리도, 아침을 깨우던 발굽소리도, 진우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죠. 시간은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흘러 진우는 중학생이 되었고 어머니는 다행히 치료를 받으시고 조금씩 나아졌고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잊히는 듯 했지만 진우의 마음 어딘가엔 항상 빈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그저 송아지가 떠난 자리만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 가족이란 이름의 따뜻함, 그리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정. 그 모든 것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빈자리에 기적처럼 누군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돌아온 송아지,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진우는 방학을 맞아 집 마당을 쓸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텃밭 앞 작은 언덕길 저편에서 낯선 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텁텁텁텁. 시골 마을에서는 이따금 이웃들이 소를 몰고 지나가곤 해서 진우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발굽 소리는 어딘가 낯익은 박자였습니다. 텁텁 탁탁. 세 걸음은 천천히, 한 걸음은 살짝 망설이며
멈칫하는 듯한 그 걸음. 그건 어릴 적 복실이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조금 짧아서 걸을 때마다 특유의 리듬이 있었거든요. 순간 진우는 빗자루를 놓고 언덕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거리였지만 심장은 한없이 오래 달리는 것처럼 쿵쾅댔고 눈은 자꾸만 눈물이 맺혀 앞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누런 소. 예전보다 덩치는 커졌지만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순하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가를 꿈틀거리며 바라보던 그 눈. 복실이야? 진우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누런 손은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다가왔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진우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복실이가 늘 하던 버릇이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힘들어 보일 때면 복실이는 어깨에 머리를 기대곤 했죠. 말없이 조용히 괜찮아, 난 여기 있어라고 말해주던 것처럼요. 그날 저녁 마을은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 소 어디서 온 거야? 진우네 집으로 왔다고? 그 소전에 팔렸던 거 아냐? 이웃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속에 복실이는 어느새 마을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 진우의 아버지는 복실이가 팔려간 지역 축산 농장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실이는 몇 달 전 농장 울타리를 넘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도시 외곽에서 키우던 소였는데 울타리를 부수고 밤새 달아났다고요. 그 이후로 흔적이 없었고 포기하고 있었던 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왔죠? 소가 그 거리를 기억하고 왔다고요? 누구도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직선 거리로만 150km, 그것도 낯선 도시를 지나고 논밭과 도로를 건너 산 하나를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복실이는 그 길을 걸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그 아이는 진우와 함께한 그 외양간, 어머니의 손길, 매일 아침에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복실이는 외양간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우는 학교가 끝나면 예전처럼 복실이에게 달려갔고 어머니는 다시 따뜻한 미음을 끓여 복실이의 먹이통에 살짝 얹어두곤 했습니다. 너도 기억했구나, 이 냄새.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복실이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에게 더 따뜻한 손길을 건넸던 분이었죠. 말은 적었지만 표정과 손끝에서 모든 마음이 전해졌던 그런 어머니. 그 따뜻한 손길을 복실이는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밤 진우는 복실이의 목에 이불을 살짝 덮어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나조차도 우리가 있었던 그 외양간을 잊어가고 있었는데. 그 말 끝에 복실이는 낮은 소리로 음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엔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나도 보고 싶었어 같은 말일 수도 있고 이제 다시 떠나지 않을게라는 다짐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복실이 어떻게 하자. 다시 팔긴 해야 하지 않겠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한번 그 아이를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복실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우리가 지켜줘야죠.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도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복실이랑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저녁 작은 외양간 안엔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퍼졌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그 말이 다 들렸다는 듯 살짝 머리를 흔들며 외양간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진우가 깔아준 집 위에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빛엔 편안함이 있었고 그 숨결엔 사랑이 있었고 그 몸짓엔 가족이 있었습니다. 복실이의 마지막, 그리고 진우의 고백. 세월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복실이가 다시 돌아온 지 벌써 4년이 지나 진우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외양간은 이제 가족의 중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진우네 복실이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을 정도였죠. 그만큼 진우와 복실이의 사이는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법입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눈이 며칠째 녹지 않고 마당 곳곳에 얼음이 얼었고 외양간 안도 축축한 바닥 때문에 손이 시릴 정도였죠. 진우는 추위를 막기 위해 복실이의 외양간을 단열재로 둘러막고 새로 짚을 갈아 깔아주었습니다. 복실아, 우리 올해도 같이 봄 보자. 이번 봄엔 마당에서 풀도 뜯고 햇살도 같이 쬐자. 복실이는 느릿한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언제나 그랬듯 말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진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 복실이가 서 있었고 그 앞에 어릴 적 진우가 우두커니 서 있었죠. 진우는 복실이를 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조용히 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리고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가지 말라고. 진우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외쳤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밭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몹시 답답했고 어쩐지 외양간을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시간. 하지만 진우는 가만히 일어나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복실이가 숨쉬는 소리, 짚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도 들려야 했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외양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실이가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숨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마치 자는 것처럼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이미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천천히 복실이에게 다가가 그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이마, 식어가는 숨결. 진우는 복실이의 목을 감싸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실아,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려? 한마디 인사도 없이.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우는 한참을, 아주 오랫동안 복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어머니가 조용히 외양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야,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있고 싶었나 봐. 그래서 여태 버틴 거겠지. 진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진짜 우리 가족이었어요. 저보다 더 착하고 저보다 더 순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어떤 친구보다, 가족보다 저한테 잘해줬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이 아이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돌아온 거고, 그래서 여기서 눈을 감은 거야. 며칠 뒤
마을 한켠 작은 밭에 복실이를 위한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우는 작은 나무판에 손으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복실이, 당신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진우는 가족과 함께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실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복실아, 이젠 정말 잘 가. 다음 생에도 꼭 우리 집으로 와. 그 말에 바람이 살짝 불며 복실이 무덤 위에 떨어져 있던 작은 벚꽃잎 하나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복실이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 복실아. 그날 저녁 진우는 그동안 몰래 써내려간 편지를 외양간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실이에게, 내가 떠나고 나서 나는 매일 외양간을 바라봐. 혹시 또 기적처럼 돌아올까 해서. 하지만 이제 알아. 넌 이미 나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나중에 어른이 되어 세상이 버겁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떠올릴 거야. 말은 안 통해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 고마워, 복실아. 그리고 미안해. 언젠가 또 만나자. 내 친구 진우가. 복실이,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던 것들. 복실이가 떠나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진우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서울의 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릴 적 복실이와 함께 지낸 그 기억이 진우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누군가는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수의학이야? 동물이랑 말도 안 통하는데 왜? 진우는 대답 대신 핸드폰에 저장된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사진 속엔 작은 외양간 앞에서 11살 소년이 송아지를 꼭 안고 웃고 있습니다. 눈부신 햇살, 따뜻한 표정,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흐르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죠. 진우는 말합니다.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은 통했어요. 그 아이가 제 마음을 살려줬거든요. 방학이 되어 고향에 내려온 진우는 오랜만에 외양간이 있던 그 자리를 찾습니다. 이제는 외양간도 집도 복실이도 없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던 복실이의 무덤에는 어머니가 손수 심은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무덤 앞에 앉아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엔 작은 방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목에 달고 다니던 방울. 낡고 녹슬었지만 진우에겐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유물이었습니다. 그 방울을 조용히 무덤 앞에 놓고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있지? 복실아. 나 이제 진짜 어른이야. 사람들한테 동물의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걸 잊지 않을게.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무덤 위 코스모스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복실이가 대답해 주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진우는 어머니와 나란히 마당에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정말 말 안 들었지? 아니지, 너는 소한테만 말을 들었지. 엄마한텐 안 듣고. 하하, 맞네. 그때 복실이 없었으면 나 외로웠을 거야.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울 땐 생명이 그리운 거야. 우린 그걸 너무 잊고 살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 떠오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복실이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몇 해 뒤 진우는 복실이라는 이름의 동물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간판 아래 작게 쓰인 문구 하나. 가족은 때론 내 발로 다가옵니다. 진우는 클리닉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강아지, 고양이, 고슴도치, 심지어 앵무새까지도 하나같이 가족처럼 맞이합니다. 그에게 동물은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을 품고 온 존재들이며 사랑을 줄 준비가 된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클리닉 한켠에는 조용히 전시된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진, 복실이와 함께 찍은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진우는 그 사진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요, 제 마음을 다시 뛰게 해준 친구였어요. 제 인생을 바꾼 가족이었고요.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그 순간, 아무런 약속도 없었지만 다시 돌아와준 그 다짐, 그리고 떠나는 순간에도 말없이 안겨준 그 믿음. 복실이와 진우의 이야기는 그저 소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이야기, 가족의 의미,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한 생명이 남긴 따뜻한 유산.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어떤 생명을 가족이라 부르셨나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기다려주고 조건 없이 사랑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잊고 지냈던 복실이가 떠오르길 바랍니다. 말은 안 통해도 우리가 주는 마음은 분명히 닿는다는 걸. 그리고 사랑은 기억되고 기억은 다시 돌아온다는 걸요. 혹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릴 적의 기억, 그리웠던 사람, 그리고 잊고 지냈던 한 생명이 살며시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나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혹은 지나가버린 시간 그 자체든요.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가끔 이렇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런 기억을 살며시 조용히 꺼내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꽃다방은 매일 저녁 8시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감동보다 더 큰 울림이 내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하루 끝, 마음을 가만히 기대고 싶은 그 시간에 저희가 조용히 곁에 있을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잊지 못할 사연이 있다면 꽃다방에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꽃다방 마음을 데우는 시간. 우리는 내일 저녁 8시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 꽃다방에서요.